구단수는 황익선과 강명자의 날카로운 대립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황익선은 구단수를 바라보며 단수야, 할머니가 널 데리러 왔다. 이제 그만 돌아오자라고 말했지만 구단수는 그녀의 시선을 차갑게 외면하며 할머니가 날 찾으러 온 이유를 모를 줄 아십니까? 이제 와서 손자라고 부르며 데려가겠다는 건 그쪽 욕심 때문 아니냐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황익선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으며 할머니가 너를 키워주지 못한 건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이대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듣던 강명자는 날선 어조로 얹혀 살긴 뭘 얹혀 살아요. 단수가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와서 데리고 간다고 하면 단수가 행복할 것 같아요. 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때 맹공이가 집으로 돌아와 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구단수의 곁으로 다가가더니 황익선을 향해 단수씨를 왜 자꾸 흔들어요? 단수씨는 여기서 스스로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황익선은 공의의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내가 뭔데 단수의 인생을 논하냐? 내가 단수의 무엇이냐고 묻고 싶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에 공의는 잠시 머뭇거리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단수씨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올가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라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구단수는 이런 공의의 모습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녀가 자신에게 반지를 돌려줬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황익선을 바라보며 할머니,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황익선은 그런 단수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듯 비서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황익선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단수가 있는 집안에 대해 더 알아봐라.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서 단수가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강진아는 맹공이를 겨냥한 악의적인 기사를 준비하며 기자에게 이 기사가 나가면 맹공이 씨가 무너지겠죠. 그리고 단수 씨도 더 이상 그녀를 신뢰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날 회사 로비에는 맹공이와 관련된 충격적인 기사가 실린 신문이 쌓여 있었고 이를 본 직원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맹공이가 홀리와의 콜라보 성공을 위해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비난과 함께 그녀의 사생활까지 왜곡하여 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공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서민기는 그녀를 찾아가 공희씨 이런 일에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곁에서 도울게요 라며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구단수는 이 광경을 보며 서민기를 향한 의심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내가 공희를 위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공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너야 라며 소리쳤습니다. 한편 황익선은 비서로부터 강명자의 과거와 관련된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강명자 씨가 사실 단수 도련님에게 숨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거액의 돈을 빼돌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돈의 출처가 제이스그룹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말에 황익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래, 그걸로 강명자를 압박해 단수를 내 손안에 넣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황익선은 직접 강명자를 찾아가 내가 단수에게 숨기고 있는 게 뭔지 내가 다 알아냈다. 그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단수를 데려가는 건 물론이고 내 가족도 안전하지 못할 거다라며 협박했습니다. 강명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럼 당신은 할머니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맞섰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구단수는 자신을 둘러싼 비밀과 갈등에 점점 더 휘말리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밤새 고민 끝에 홀로 어디론가 떠날 결심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맹공이는 단수씨 제발 떠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당신을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구단수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공희는 무너지듯 주저앉았고 황익선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비서에게 단수를 찾을 방법을 계속 찾아라. 내가 이렇게 쉽게 놓칠 순 없다라고 명령했습니다. 구단수의 선택이 과연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리고 그의 주변에 얽힌 진실들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구단수가 떠난 후 맹공이는 그가 남긴 반지를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단수씨, 왜 나에게 이렇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난 거예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희는 그를 떠나보낸 자신이 미워졌지만 동시에 서민기와 황익선이라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무기력하게 남아있을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홀리와의 콜라보 프로젝트에 더욱 몰두하며 자신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공희의 집으로 한 통의 익명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구단수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황익선의 비밀을 파헤쳐라.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단수는 당신 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희는 이 편지가 황익선과 관련된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 확신하며 단수를 되찾기 위해 황익선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황익선은 비서로부터 또 다른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강명자 씨가 과거에 빼돌린 돈과 관련된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 증거를 이용하면 그녀를 완벽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황익선은 미소를 지으며 이제 강명자와 단수를 끊어낼 시간이다. 그녀가 단수를 지키려고 발버둥칠수록 더 무너질 뿐일 테니까 라며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강명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황익선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황익선이 제이스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저지른 불법 행위와 관련된 서류를 손에 넣고 이를 무기로 삼아 황익선을 협박하려 했습니다. 강명자는 당신도 깨끗한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이 서류를 언론에 넘기면 당신도 끝나는 거야 라며 황익선을 압박했지만 황익선은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내가 내 숨통을 끊는 건 한순간이다 라며 반격했습니다. 이 와중에 구단수는 자신이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떠나 새롭게 시작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맹공이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수씨 어디에 있든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떠난 이유를 이해하고 싶어요. 기다릴게요. 발신인은 맹공이었습니다. 구단수는 메시지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은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편 서민기는 공희와 구단수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강진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공희씨 곁에 계속 남아있으려면 단수를 완전히 밀어내야 해. 그 방법은 내가 준비하겠다며 또 다른 음모를 꾸몄습니다. 강진아는 서민기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좋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맹공이를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계략은 점점 더 치밀해졌고 공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위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황익선, 강명자, 맹공이, 구단수, 그리고 서민기까지 얽히고 설킨 이들의 갈등은 점점 더 큰 폭풍을 예고했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 그리고 구단수는 다시 맹공이의 곁으로 돌아올지 이들의 이야기는 끝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맹공이는 이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끝내야 할 때라며 단수와 서민기 그리고 황익선을 향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뒤에 이어질 예상 줄거리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